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자진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. 남 변호사는 그분과 이재명 후보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, 남욱 변호사, 정모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검찰 대질 조사에 불려갔습니다.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,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형동생 사이라며 그분이 더 윗선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말을 바꾼 겁니다. 대한 진실은 왜 바꾸신 거예요? 반면 김 씨는 자신이 천화동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는 수익 배당금을 놓고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.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 원이나 7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금액이 우리 3명 모두 다르다며 실제 돈을 주기로 했으면 액수라도 맞아야 하지 않냐, 과장된 농담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.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가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해 맞장구 쳤을 뿐인데 사건 주범으로 몰렸다고 밝혔습니다. 남 변호사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실까요? 사실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거나 남욱 씨가 저렇게 미국에서 그 언론에 대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귀국해가지고 체포를 당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풀어주는 거는 정말 한 번도 못 본 일이거든요. 제가 봐서는 정말 그 역대 최악의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검찰이 공항에서 체포했는데 돌연 석방을 해줬습니다.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 중 구속의 사유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는 바로 도주와 증거인멸,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압니다. 그래서 기획입국설이다, 꼬리 자르기 거래설이다, 각종 설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욱 씨는 스스로 국내에 입국을 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. 자, 공항에서 증거인멸 부분도 체포하고도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검사들도 다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인 경우에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수사 자체도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엉뚱한 사고가 납니다. 잘못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고, 과거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사건이 잘못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가 있을 때도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다 수사팀을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. 지금도 이 정도 사건인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고 한 명 있는 부부장 검사도 또 수사에서 배제되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, 정말 진짜 검찰에 계신 그 후배 검사들이나 검찰 조직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건은 반드시 나중에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기록을 다시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게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. 예를 들면 그 남욱 씨가 귀국할 때 보면 뭐 미국에서 그 장발을 해서 이제 막 그 기자들과 만나고 했는데 되게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우리나라를 갖다 뒤집어 놓은 사건 아니에요. 그럼 돌아올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고, 지난번에 왜 최순실 씨 그 입국할 때 봤었잖아요. 그럼 그 대센 사람도 거기서 뭐 죄송합니다, 잘못했습니다 하면 들어오는데, 이분이 들어오는데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온 사람 같아요. 어디 뭐 머리 이렇게 길어서 아주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시는 분처럼 아주 여유만만하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고, 돌아온 다음에 조사를 받고 밤에 갔다가 14시간 만에 다시 소환됐잖아요. 근데 그때는 또 깔끔하게 그 짧은 시간에 이발을 다 하고 다시 출두를 하더라고요. 이게 상식적인 출두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, 이 사건은 결국은 김만배, 남욱, 유동규, 그다음에 정영학 이렇게 해서 4명 구속시킨 걸로 끝날 거야. 그래서 덮을 거야라는 소문이 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. 실제로 보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도 하나도 안 하고 정영학 씨가 했던 녹취록에 근거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기각당하고, 이건 그냥 어떤 나름대로의 짜여진
그냥 각본대로 빨리 사람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떠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. 한 4명으로 끝날 것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형량까지 소문이 나 있잖아요.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요. 한 3년으로 끝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뭐 상당히 최소화되는 선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욱 씨도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냥 빨리 매 한 대 맞고 조용히 있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뭔가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죠. 저는 이 남 변호사의 그 언론을 통해서 잠깐 하는 그 진술을 보면 더 혼선을 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.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 무관함을 확실하게 좀 밝혀주던지 이재명 지사는 무관하다 마음까지만 하고 그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. 검찰도 뾰족하게 이 범죄 혐의를 그 소명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수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다 그냥 남욱, 정영학, 뭐 김만배, 유동규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 말고 더 큰 게 있어요, 사실은. 박영수 특검이나 혹은 권순일 대법관에게 돈이 갔느냐. 그리고 거기 나왔던 55 클럽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곽상도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아들 부분에 대해서 다 했는데 저는 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 사람 친척한테 100억이나 되는 돈이 갔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 본인도 거기 고문으로 계속 있었고 딸도 거기서 일을 했고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가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인지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의심이 있으면 그 내사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거든요.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도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했다라든가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정권에 안 좋은 수사를 한 검사들은 날렸습니다. 아주 일관돼 있어요. 조국 수사, 울산 수사, 또 원전 수사한 검사들은 다 날라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지해가지고 박영수 수사하고 권순일 수사하고 평지풍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대단히 안 좋은 전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?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한 검사들은 철저히 날릴 겁니다. 그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자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해놨기 때문에. 이 상황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죠.